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수사 지휘권을 발동하면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수사 지휘에서 또 배제됐습니다. 특히 윤 총장 가족 등 측근의 수사까지 압박하면서 윤 총장의 거취도 관심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양지열 변호사와 함께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예,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추미애 장관이 수사 지휘권을 발동하니까 여권에서는 뭐 시원하다 이런 반응이고 야권에서는 칼춤을 추냐 뭐 이런 반응도 나왔고 했는데 감정 섞인 발언들은 이제 뺀다고 치고 청와대는 뭐 수사에 협조하겠다. 그 대신 성역 없는 수사 하도록 해라. 이렇게까지 반응이 나왔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겠습니까? 글쎄요, 이제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총장이 본인의 어떻게 보면 수사 지휘권을 받아들이겠다, 수용하겠다는 얘기를 하면서 수사에 적극적으로 열심히 해달라. 오히려 검사들에게도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친 사건인 만큼 철저하게 밝혀달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를 두고 받아들인 지금 입장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내놨습니다. 근데 그 내용은 일단 다행이다라고 하면서 눈에 띄는 대목이 좀 있더라고요. 전현직 법무부 장관은 물론 검찰총장 역시 사건과 관련이 됐을 때는 공정하게 수사를 받아야 한다. 그러니까 이게 좀 약간 뼈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전직과 현직, 그럼 기타 장관이나 법무부 장관도 수사를 받았던 것처럼 검찰총장도 뭔가 의혹이 있을 경우에는 법에 따라서 동등하게 수사를 받아야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들으면 당연한 얘기인데 뼈가 약간 있긴 있군요. 있죠. 왜냐하면 그냥 고위직이라든가 그냥 장관이라든가 고위 관계자 이런 게 아니라 하필이면 전 현직 법무부 장관은 전 조국 전 장관도 수사를 받았고 지금 추 장관 가족과 관련해서 수사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검찰총장과 관련된 의혹이 제기가 되는데 검찰총장은 왜 가만히 있어야 되느냐. 그런 얘기가 사실은 그 적시가 된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고 보면 윤석열 검찰총장도 뼈 있는 말을 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펀드를 사기를 저지른 세력과 이를 비호하는 세력 이렇게 하면서 딱 이제 지목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장군 멍군이 돼버렸는데 어찌가나 문제는 이것에 대해서 얽힌 사람들이 검찰 내부에도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여당, 야당 뭐 이렇게 얽혀 있기 때문에 공정하게 수사가 진행되느냐 이제 가장 관심사는 그건데 윤석열 총장한테 이전까지는 건너뛰고 보고를 하고 조직 체계상 또 상반기까지의 얘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나중에 보고한 거 보면 8월에 보고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그 사람이 바뀌는가요? 거기서? 그러니까 그 과정이 좀 석연치가 않다라는 부분인데 뭐냐면 사실 이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옥중에서 입장문을 발표하고 나서 법무부에서 사흘 동안 집중적으로 감찰을 했고 감찰 결과를 비교적 신속하게 좀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눈에 띄었던 분이 야권 정치인에 대해서는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은 의혹이 있다라고 했고 뭐 김봉현 전 회장도 입장문에서 그런 식의 얘기를 했었고요. 그래서 대검에서는 바로 반박 성명을 1시간 뒤에 내놓으면서 야권 정치인에 대해서 제대로 수사를 하고 있는데 무슨 얘기냐라는 식으로 반박을 했는데 근데 그 얘기가 나오기 전까지 어떤 언론을 통해서도 야권 정치인이 수사를 받고 있었다는 얘기를 접한 적이 없거든요. 몰랐죠. 몰랐습니다. 사실 그런데 이 라임 사태와 관련해서 뭐 굉장히 뭐 사실 여부를 떠나서 여권 정치인 같은 경우에는 누가 옷을 받아서 입었다더라 이런 시시콜콜한 얘기까지 나왔었거든요. 그럼 두 개를 놓고 비교했을 때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고 어찌된 일인가 그 배경에 대해서 야권 정치인 수사하고 있는데 어떻게 되느냐라고는 설명을 요구를 하니까 그에 대해서 이미 5월에 현재 남부지검장의 전임 지검장이 대면 보고를 했었고 그러니까 반부패 수사부 공식 보고 라인이라고 할 수 있는 대검의 반부패 수사부를 건너뛰고 직접 만나서 구두로 보고를 했다라는 거고 수사가 어느 정도 진전된 이후엔 8월 이후에 비로소 반부패 수사부를 거쳐서 보고가 올라갔다라고 하는데 일상적인 보고 체계라고 보기에는 좀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죠. 뭐 언론에서 취재를 할 때도 일단 제대로 된 수사를 하기 전에 이걸 기사를 쓰기 전에 이게 뭐 기사거리가 될까요?라는 이른바 정보 보고 같은 걸 하지 않습니까? 마치 그런 정보 보고를 떠올리게 하면 야권의 정치인이 연루가 돼 있고 의혹이 있다라면 오히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관계가 밝혀지기 전까지라도 중요한 사건으로 보고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보고가 올라오는 게 맞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권에서는 반부패를 담당하는 부서가 있는데 정치인 비리를 그곳을 건너뛰고 총장한테 직접 보고하면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의문을 제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물론 뭐 대검에서 그렇지 않다라는 거고 통상적인 보고 절차는 다르게 이 부분에 있어서는 뭔가 그러니까 이 오히려 그 사전 검토 같은 것도 있었고 그러면 특별하게 혐의점이라 될 그 의혹이라 할 부분 이런 것들이 별로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보고를 했다라고 하는데요.
이름 석자가 무게감을 가지고 있는 주요 정치인이라고 한다면 정말 어떻게 보면은 이게 수사가 바깥으로 새나가지 않을 정도로까지 이렇게 조용히 수사가 넘어가는 거를 본 적이 거의 없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여권에서 지적을 하기를 이거는 뭔가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게 아니냐라는 지적이 뭐 국감장 같은 곳에서 나온 것이죠. 윤석열 총장은 야당 비위 보고받고 엄정하게 수사하라고 다 얘기했다. 예. 왜 또 나를 가지고 그러느냐. 또 대검 쪽에서는 자꾸 이렇게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을 자꾸 지목하면서 중상모략식으로 얘기하는 건 좀 그렇지 않냐. 이런 반응도 나왔습니다. 네, 뭐 윤 총장의 얘기가 저는 사실이고를 믿고 싶습니다. 예. 뭐 그걸 충분히 그렇게 했을 것이라고 믿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번 감찰에 대한 결과가 나오고 그 감찰 결과에서 반박을 하면서 중상모략이라는 표현이 들어간 걸 보고 저는 좀 많이 놀랐습니다. 이건 뭐 여당과 야당의 뭐 정치인들 간의 얘기가 주고받는 게 아니라 엄연한 상급기관인 법무부에서 그렇죠. 감찰을 어떻게 보면 이제 감찰을 받은 기관의 검찰총장을 대변한다는 대검이 그런 식의 표현을 써가면서 반박했다. 그러니까 오해의 소지가 있을지 모르지만 이 부분은 충분히 소명을 하겠다. 이런 정도의 얘기가 아니라 바로 정말 뭐 화를 냈다라고 해야 될까요? 이거는 이런 표현을 썼다라고 하는 게 그거는 단적으로 지난 과거에 이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과의 역학관계라고 해야 될까요? 예. 뭐 아시다시피 이전까지는 검찰총장이 적어도 이 형사정책과 뭐 재판이나 수사와 관련해서는 사실상의 전체적인 실무 책임자고 법무부 장관은 그야말로 행정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만을 네. 돌보는 그런 형태였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현재 이제 정권에서는 그런 구도를 바꿔서 법무부 장관을 중심으로 하고 검찰총장 역시 검찰의 사건들을 각각 검사들이 독립된 체제로 많이 가면서 검찰총장은 오히려 검찰 행정사무 쪽에 더 힘을 실리는 쪽으로 바꿔가겠다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놓고 본다면 이게 추미애 장관이나 윤석열 총장 개인적인 어떤 갈등이라기보다는 현재 과거와 다른 법무부와 검찰의 새로운 어떤 구도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닌가. 그런데 그 와중에 하필이면 또 이제 검찰총장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문제들이 끼어 있다 보니까 마치 이게 정치적인 사건인 것처럼 해석이 되는 경향이 좀 예.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뭐 분명한 건 여기까지 왔으면 또 윤석열 총장도 받아들인 거니까 장관들 뭐 청와대 검찰 수뇌부 다 빠지고 수사팀들이 전적으로 자율적으로 엄정하게 수사를 하는 것 뭐 그게 이제 남은 것 같습니다. 그것만이 신뢰를 되찾을 길이죠. 그런데 수사지휘권 발동한 내용 한 5건인가요? 보면 한 건은 물론 라임 펀드 운영이고 나머지 4건은 이랬건 저랬건 간에 윤석열 총장의 가족 측 건 이렇게 엉킨 것들입니다. 4건은. 네, 그렇습니다. 사실 그런 부분들은 검찰총장으로서 이해관계가 있다라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요. 예. 물론 그 사건들 상당수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새롭게 나온 것이라기보다는 기존에 뭐 대표적으로는 지난해 이 검찰총장 임명하는 과정에서 청문회 과정에서도 불거졌던 문제들이기도 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뭐 여권에서도 좀 방어를 했던 것도 사실이긴 합니다만 그 이후에 일부 언론 등을 통해서 새롭게 제기된 의혹들이 분명히 있죠. 뭐 장모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이 부분만 재판을 어떻게 보면 받지를 제대로 않았다든가 무혐의 처리가 됐다든가 또 전혀 드러나지 않았던 어떤 새로운 내용들이 저희도 제가 이 자리에서도 뭐 다뤘던 것들이 녹취록 같은 것들이 공개되기도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왜 사건 배당이 되고도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느냐라는 지적이 있었고요. 분명히 그 부분을 뭐 지금 추 장관이 좀 명확하게 한 것이 아닌가. 혹시라도 누가 검찰총장이 그럴 리 없지만 눈치를 보고 있다라면 눈치 보지 말고 명확하게 수사할 거는 밝혀라. 수사를 통해서 이렇게 한 거죠. 근데 사실 조직에서 상급자가 자기 아랫사람에 대해서 당신과 관련된 문제점이 이게 있고 이게 있고 이게 해서 4건이나 적어서 내려보낸다는 얘기는 옷을 벗고 좀 물러나지 이런 뜻으로 될까요? 이런 뜻으로 봐야 됩니까? 뭐 그렇게 해석하는 의견도 그래서 뭐 많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만은 저는 그런 식으로 물러나가는 거는 오히려 검찰총장으로서도 좀 뭐라고 할까요? 불명예 퇴진이 아닐까 싶습니다. 본인이 뭐 떳떳하다 한다라면 오히려 지금 처음에 이제 수사 관련돼서 입장을 밝혔던 것처럼 물론 이제 추 장관의 수사지휘를 받아들이면서도 가족과 관련된 부분은 아예 언급을 안 했습니다. 기존에도 보고받지 않았다는 입장을 이제 대검을 통해서 확인했을 뿐. 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명확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의혹을 벗을 수 있는 게 오히려 명예회복의 기회 아닐까요? 지금 상황에서 어떤 식으로 그냥 수사가 종결되더라도 두고두고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나저나 대검찰청 국정감사가 22일 목요일입니다. 네. 그럼 이제 검찰총장은 나가야 되고 또 윤석열 총장이 그렇게 뭐 정무적으로 이리저리 머리를 굴려서 빼돌리는 발언을 하는 사람도 아니고 뭔가 직설적으로 뱉을 때도 있기 때문에 뭔가 소신 발언이 확 나올까요?
뭐 소신 발언이라기보다는 지금 최근에 불거진 의혹들이 이게 가장 가까운 인물들로 분류된 검사들과 관련된 의혹들이 제기가 됐기 때문에 혹시 뭐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게 있느냐 아니면 예. 묵인한 게 있느냐 이런 식의 질문들이 여권에서 나올 수는 있을 거고 야권에서는 반대로 이제 윤 총장에게 해명의 기회를 주는 그런 질문들이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는 다소 직설적인 얘기는 나올 수 있겠지만 뭔가 아주 새로운 얘기가 나올 것 같다는 기대는 저는 안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법무부라는 조직과 그 외청인 검찰청 사이에서 벌어지는 길고 긴 싸움을 보면서 야 누가 이기겠나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사실 국민들은 불안합니다. 이 국가가 빨리 뭔가 좀 안정을 찾고 잘못된 것들을 고치는 이런 쪽으로 가야 되는데 언제 내부에서 이렇게 싸움만 계속 갈 건가 그런 걱정도 있는데 빨리 해결되길 기대해야죠. 예, 양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